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반사회적 인격장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 이걸 듣고 있는 분 중에 인격장애까지 가신 분이 이걸 듣고 있을 리는 없어요. 대부분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반사회적 인격장애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것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자, 그러면 왜 그 반사회적 인격 장애자가 되느냐, 그 원리들을 과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사회적 피해, 사회적인 이 손상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되게 많이 연구를 했거든요. 이제 대부분 밝혀진 건 뭐냐면은 태어날 때부터 기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뭐 활동 수준이나 공격성이나 뭐 진정 가능성이나 뭐 이런 게 달라요. 유전자가 달라요. 유전자 자체가 뇌의 구조가 달라요. 이렇게 뇌 촬영을 해보면은 실은 우리가 인간인 이유 중에 여러 가지 뭐 뇌 구조가 있겠지만은 우리 전전두엽 특히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인간인 이유를 이제 제공을 해줘요. 이렇게 깊은 통찰 능력, 공감 능력, 또 상황에 있어서 인정, 뭐 여러 가지 굉장히 고차원적인 사고의 능력을 가진 게 전전두엽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전두엽의 발달이 어느 부분에서, 그러니까 감정을 느끼고 그것들을 깊이 공감하는 그 부분이 아예 활성화되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아프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도 훔칠 수도 있고 때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 우리들이 사람을 때린다는 거를 글쎄요, 할 수도 있죠. 애를 키우다 보면 너무 힘드니까 뭐 한 대 이렇게 때릴 수도 있고, 뭐 때리면 안 되지만은 소리도 지를 수 있고, 뭐를 이렇게 우리가 잘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잘못하고 나서 또는 잘못을 할 때 너무 힘들어요. 보통 사람들은 누군가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죠. 근데 그거 너무 힘들어. 그런데 이들은 그런 걸 못 느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타고나게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반사회적 인격장애 사이코패스가 되느냐? 꼭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 유전자는 켜질 수도 있고 꺼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어떨 때 그 유전자가 켜지느냐 하면은 그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특히 학대를 받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 그 학대 받을 때 나오는 호르몬들이 있어요. 스트레스 받을 때 나오는 호르몬, 그 중에서도 노에피네프린이라는 물질이 이렇게 증가를 하거나 혹은 너무 적거나 그랬을 때에 이 사람들은 이제 이게 유전자가 켜진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이 언어와 감정을 담당하는 회로 자체가 비정상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죠. 우리가 예를 들면 이 꽃을 보죠. 그러면 꽃 참 이쁘죠. 이 꽃 참 이쁘다. 아유, 어쩜 저렇게 예쁘게 생겼지? 이걸 보고 우리가 그 뇌에서 감정이 이렇게 고양도 되고 이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근데 이 자극은 어떠냐면은 예쁘긴 하지만 큰 자극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가 중요하냐면은 이 조그마한 것들을 보면서도 내 속에서 느끼고 감정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이것들이 되게 좋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엔돌핀이 우리 안에서 나오잖아요. 이제 그 ADHD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엔돌핀이 어느 정도 나와줘야 되는데 ADHD들은 웬만한 자극의 수준에 가지 않는 한 이 나오는 게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럼 얘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뛰면 나와야 돼요. 엔돌핀이 어느 정도 재미있게 뛰면. 근데 얘들은 그 정도 뛰면 적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뛰어야지 내 뇌를 만족시킬 수 있을 만큼 엔돌핀이 나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반사회적 인격 사람들은 흥분의 역치가 평균 이상이에요. 예를 들면 뭐 좋은 음악이나
애정이 깃든 연애의 감정이나 자연의 아름다움이나 어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느끼는 우리가 희열 같은 게 있잖아요. 말하다가 서로 탁 마음이 맞아 들어가면 그렇게 우리가 기쁘잖아요. 그런 어떤 그 기쁨이라든지 또 뭔가 이렇게 내가 일을 조금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람 있게 끝냈어. 그러면은 우리가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가 살아있다고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떨 때 살아있다고 느끼냐면은 더 강렬하고 더 아슬아슬하고 더 위험한 것을 해야지만 짜릿한 감정을 느끼고 그것들이 이 사람을 살아있다고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치 자체가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 반사회적 인격 장애자들은요, 용감해요. 용감해. 그냥 굉장히 익스트림 스포츠 같은 것들을 잘 해요. 가차없이 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매력적이죠. 매력적이에요. 겁이 많고 막 나 저거 무서워서 못 뛰어내리겠어. 그런 사람은 일단 반사회적 인격 장애가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이 다 이렇게 용감하고 그러면 좋겠지만은 그런 것들에 이제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가진 사람, 그런 어떤 것이 있는 분들은 특징이 용감해요. 용감해. 그리고 막 모험을 즐겨. 그리고 막 그런 아슬아슬한 것들을 했을 때 막 그때 살아있는 느낌을 갖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언어화하는 게 참 힘들어요. 예를 들면 화났어. 내가 어떻게 화가 났는지를 잘 설명해요. 내가 이럴 때는 이런 감정이 들어서 내가 이렇게 화가 나.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이 화를 언어화한 거거든요. 실은 인간이 성숙이라는 것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행동화를 언어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발달이에요. 어린 아이들은 화가 나면 던지죠. 울죠. 막 떼쓰죠. 이거는 다 행동화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조금 자라고 이렇게 좀 더 성숙하게 되면은 엄마 나 이것 때문에 화났어. 엄마 나 이거 좀 꼭 해줘. 나 이거 꼭 가지고 싶단 말이야. 엄마 내가 왜 이걸 가지고 싶냐면 이렇게 설명을 잘하는 애일수록 어떠냐면 언어화가 잘 돼 있는데 이 반사회적 인격 장애의 특징이 뭐냐면 언어화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가 발달되느냐? 행동화, 행동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집안에는 반사회적 인격 장애가 없고 우리 집안 애들은 그런 애가 아니야.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 아이들의 감정이나 욕구를 행동화하는 단계에서 언어화할 수 있게 잘 기르지 못하면 얘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행동화하는 애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행동화를 했을 때는 이거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행동을 암호거든요. 어떻게 알아요? 막 짜증을 내. 근데 저 사람이 도대체 뭐 때문에 짜증을 내는지를 연구해서 알아볼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 세상에는. 천재라고 해도 그거를 말하지 않으면 알아맞혀야 되는데 그 알아맞추는 그 에너지를 얼마나 쏟겠어요, 사람들이. 별로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같이 상담하는 사람이나 상담 시간에 그거를 살펴주는 거지. 그러면은 엄마가 아이들에게 그것들을 자꾸 이렇게 아이들이 행동할 때 엄마가 이거를 잘 언어로 잘 바꿔주는 것들이 이제 언어화를 하는 지름길이에요. 여러분이 좋은 엄마를 만나서 어쩌면 언어화를 잘하는 사람이 됐다면 여러분은 되게 행운이죠. 근데 만일에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못하게 이제 자라났고 내 감정도 표현을 잘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설명하는데 굉장히 어색하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연습해야 돼요. 연습. 뭐라고 말을 하지? 어떻게 말을 하지를 연습을 해서 될 수 있으면 표현하는 것들을 여러분 일생을 통해서 발달시켜야 되는 과업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자, 이들은 어쨌든 말이 어려워요. 구체적으로 이게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거나 감정을 설명하는 능력들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런 게 있어요. 우리는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정체성 갖는 건 평소에 무슨 상관이야. 그런데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의무는 우리 모두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내가 누구인가,
나를 정의하고 그것이 탁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러면은 확고하게 서 있을 때 우리는 덜 흔들려요. 그리고 덜 무너져요. 그런데 이제 무너지는 경우는 어떤 거냐면은 내 감정이나 욕구나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도대체 모르겠어. 그래서 그 모르겠기 때문에 내가 도대체 내가 누구지? 내가 뭘 원하지? 나는 어떤 사람이지? 막 이게 막 헷갈리고 이렇게 주위 사람 비난하면은 내가 그 사람인 것 같고 또 뭐 잘하면은 또 갑자기 휙 올라갔다가 또 뭐 잘못하면 바보 같고 막 거지 같고 막 나는 막 살아있을 필요도 없을 것 같고 막 왔다 갔다 너를 띠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제일 힘든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정말로 그게 텅 빈 것 같고 내가 정말 이게 존재를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힘들어지는 순간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내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 인간은 무슨 짓이든지 해요. 우리가 지금 이 청소년들 자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말하는데요. 자해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 감이 너무 떨어지고 진짜 어느 순간에 혼란이 오면서 어떤 외부의 자극 때문에 내가 너무나 극심하게 흔들린다. 그럼 죽을 것 같고 또 불안이 오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칼로 자해를 하면요. 그 순간 그 감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없음에서 있음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해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또 내가 있음이 되기 위해서 막 화를 내요. 소리를 질러요. 내가 무시당하고 없어지는 느낌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극한의 폭력을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요. 막 깨트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나라는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반사회성 인격 장애들은 나라는 정체성을 어디서 찾느냐? 전능감. 전능감. 내가 내 힘을 통해서 내가 나의 이걸 통해서 저 사람들을 움켜쥐고 쥐락펴락 하면서 내가 힘으로 저들을 마음대로 한다. 거기에서 내 있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죽고 살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자기의 있음을 위해서 사람은 뭐든지 한다고. 왜냐하면 자기가 없음의 순간을 못 견뎌요. 인간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 전능감, 나의 있음을 경험하기 위해서 막 무지막지하게 뭔가를 행사하면서 예를 들면 내가 쟤를 때렸어. 근데 쟤를 때렸는데 보통 사람들은 쟤를 때려서 제가 울면은 고통을 느껴요. 그런데 이 반사회성 인격 장애는 쟤를 때려서 제가 벌벌 떨고 울고 막 살려달라고 빌잖아요. 그러면 내가 살아있음을 느낀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힘이 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내가 강하지. 이게 이제 이 사람의 존재, 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느냐 하면 모든 인간은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초기, 아주 유아 초기에 너무나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냥 얘가 태어나 봐요. 얘는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얘들이 존재의 이유는 뭐냐면 부모가 이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가 이 아이를 사랑하지 않고 먹이지 않고 사랑으로 돌보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진짜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너무나 무기력하기 때문에 그 반대로 전능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걸 끌고 와서 자기를 유지시키거든요. 그래서 유아기의 전능감은 모든 애들의 발달의 순간에 있어요. 그랬더니 연구를 해봤더니 이 유아기의 전능감이 어느 정도 만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 배고파 앙앙앙 울면 얼른 갔다가 젖을 주잖아요. 막 자마수 투정하면 어때요? 막 채워주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 아이들에게 어떤 걸 주냐면 이 전능감에 만족을 줘요. 만족을. 그러면은 이 만족을 한 아이들은 그 다음에 어떤 발달을 하게 되냐면은 이제 부모가 다 해줄 수 있어 막 이런 상태에서 이 아이들이 점점 어떤 상태로 가냐면은 엄마가 다 해줄 수는 없는 거구나. 엄마가 전능하지 않구나. 이걸 받아들이게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도 전능하지 않고 나도 부족하고 약하구나. 그래서 성숙이 되면 될수록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정말 먼지 같은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구나를 느끼면 느낄수록 성숙한 거예요. 근데 그 성숙의 단계에 이르면 그걸 나는 약하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그건 뭐냐면은 이제 제가 그랬잖아요. 제일 무능하고 제일 약할 때 제일 큰 전능감의 욕구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정말로 내가 점점 강해지고 나름의 나의 통제 능력이 생기고 조절 능력이 생기면 내가 약하다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반사회적 인격장애는 이 과정을 적절하게 거치지를 못하고 어렸을 때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내 욕구를 좌절시키거나 이럴 때 나를 보호해줄 전능한 누군가를 경험하지 못해서 일생 동안 내 힘을 과시하고 나는 약하지 않아를 표현하고 지키는 데 자기 일생을 보내버리게 된 사람들을 말할 수가 있겠어요. 자, 여러분, 이 전능감을 과시하기 위해서 인간이 굉장히 잘하는 게 뭐냐면은 돈, 폭력, 어떤 높은 위치 이런 것도 있죠.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냐면은 물질 만능주의라고 하죠. 최고가 되어야 되고 최고로 공부 잘해야 되고 실은 이게요. 인간성을 말살시키고 인간애를 지금 굉장히 낮춰버리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 반사회적 인격자들이 있는 것도 문제지만은 이들의 어떤 추구를 어쩌면 이 사회 전체가 우리나라의 사회 전체가 그쪽으로 많이 무게를 두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이 어떠냐면요. 부모의 이런 태도를 통해서 자기의 존재의 귀중함을 느끼지 못하는 부분들이 지금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이제 우리 상담실에 찾아오는 아이들 중에 많은 애들이 굉장히 자기 존재감의 문제로 고통을 받거든요. 근데 이제 고통을 받는데 그 고통 중에 이제 굉장히 뚜렷한 고통이 뭐냐면은 성적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고통이에요. 여러분, 성적을 잘 받아야죠. 공부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 그거하고 내가 성적을 받지 못하면 내 존재감 자체가 없다고 느끼는 거는 너무나 큰 차이예요. 공부를 잘해야죠.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적을 내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지식을 연마해야죠. 그게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좋지만 그것이 아니라도 여러 부분의 가치감들이 내 안에 이게 장착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실은 공부를 잘하고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일에 내가 공부를 잘해야만 되고 그 성과를 보여줘야만 내 가치가 있다는 것이 이렇게 크고 다른 부분에 내 가치감들이 적잖아요. 그러면 그게 반사회적 인격 사회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 아이가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하거나 어떤 좌절이 경험되었을 때 자신을 진짜 너무나 고통스럽게 만들어버린 결과들을 제가 많이 보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이야기 시간이 좀 길어졌어요. 실은 우리 모두는 어쩌면은 이런 반사회적인 자기애적인 성격의 어떤 사회로 지금 우리나라가 많이 달려왔어요. 그래서 불행한 분들이 너무 많고요. 그래서 고통받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정말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그 성적이 그 재산이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지도 않거니와 그 사람의 인생을 진짜로 성공시키지도 않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 반사회적 인격 장애자 중에 굉장히 크게 성공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또 머리 좋은 반사회적 인격들. 근데 이제 자기는 알고 그 사람 주위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눈치를 채요. 굉장히 자기애적이고 이기적이다. 이거 거의 눈치를 채지만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못하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불행해요. 삶이. 네. 여러분, 오늘 시간이 너무 지나서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도 원인이나 그 여러 가지 생각이나 그런 방면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조금 더 알아보기로 할게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